오늘의 육아 헤드라인입니다. 앞으로 아이를 좁은 공간에 가두거나 훈육 목적이라고 해도 예를 들면 아동학대로 경찰 수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급속한 고령화로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이 쓴 건강보험 진료비가 처음으로 전체 진료비의 40%를 넘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맞아 일과 가정의 양립이 중요한 사회적 가치가 됐습니다. 군 또한 직업군인 부부들에 대한 여러 정책적 배려를 통해 워라밸 실현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의 육아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이제 곧 무더워지는 날씨입니다. 아이들도 찬 음식, 아이스크림 등을 찾게 되죠. 우리의 몸은 따뜻한 음식을 먹어야 체내 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냉방기기 사용과 동시에 찬 음식을 과도하게 먹으면 배탈이나 설사 등 위장병을 부르기에 따뜻한 음식으로 탈이 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육아 포커스 첫 소식부터 만나보시죠. 앞으로 아이를 좁은 공간에 가두거나 훈육 목적이라고 해도 예를 들면 아동학대로 경찰 수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청은 아동학대 수사와 관련해 훈육과 학대의 모호한 경계를 구분하는 아동학대 수사 업무 매뉴얼을 일선 경찰서에 배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매뉴얼은 훈육은 어떤 도구의 사용도 지양해야 하며 때리는 것은 무조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급속한 고령화로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이 쓴 건강보험 진료비가 처음으로 전체 진료비의 40%를 넘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의료기관과 약국, 보건소를 포함한 요양기관에 지급된 건강보험 진료비는 지난해 77조 6,583억 원이었습니다. 이 중 65세 이상 진료비는 31조 6,527억 원으로 전체의 40.8%를 차지하며 재작년보다 0.9%포인트 증가했습니다. 65세 이상 건강보험 진료비는 2012년 16조 3,401억 원으로 34.2%를 차지한 이후 매년 늘고 있습니다. 국민 3명 중 2명은 혼인 혈연과 무관하게 생계와 주거를 공유하면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 수용성이 높아진 건데요. 이처럼 다양해진 가족을 위한 행사도 열렸습니다. 각자가 가족의 꿈을 담은 글귀를 적어 종이 비행기를 날립니다. 한부모, 다문화, 입양 등 다양한 가족이 만나는 장이 마련됐습니다. 새로운 가족 형태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는 자리입니다. 그동안은 사회적으로 좋은 일이다, 선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았는데요. 내 아이를 품고 싶어서, 내가 부모가 되고 싶어서 가족을 늘리기 위해서 입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한 가족으로 봐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는 가족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그들의 삶을 격려했습니다. 새로운 형태의 가족이 탄생하면서 가족이라는 울타리는 확대되고 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형태의 가족을 이루고 산다는 이유로 불평등과 냉대를 겪게 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여성가족부가 추진한 가족 다양성 국민 여론조사 결과 66%가 생계와 주거를 공유하면 가족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외국인과의 결혼, 재혼, 동거 수용도는 높은 반면 미성년의 자녀 양육은 여전히 부정적 시선이 많았습니다. 응답자 10명 중 9명이 한부모 가족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놨습니다. 가족에 관한 인식이 바뀐 만큼 세상 모든 가족이 평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는 법과 제도의 개선도 이루어져야 할 때라는 지적입니다. 우리나라 민법상 성인은 만 19세부터입니다. 하지만 기준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합니다. 법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술이나 담배, 음란물 등은 19금으로 규정되지만 혼인이나 면허 취득은 만 18세부터 가능합니다. 국방과 납세, 근로 등 국민의 4대 의무를 모두 지게 되는 것도 만 18세부터입니다. 미성년자와 아동, 어린이, 청소년을 규정하는 나이도 입법 취지에 따라 갈리고 법에 쓰이는 나이 계산법이 무려 4가지에 달한다는 점도 혼란을 가중시킵니다. 만 나이와 옆 나이로 나누기도 하고 출생일이 기준이 되는가 하면 법에서 정한 특정 시점이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예컨대 민법과 형법은 만 나이를 적용하지만
병력법과 청소년보호법은 태어난 연도가 기준이 되는 연나이를 적용합니다. 선거법은 아예 선거일을 기준으로 나이를 따집니다. 들쭉날쭉 기준 탓에 국회에선 공식 나이를 만으로 통일하자는 법안까지 발의됐고 선거 연령을 낮추느냐 마느냐는 선거 때마다 정치권의 뜨거운 간자입니다. 일각에서는 만 18세에 끝나는 학제, 그리고 교육기간은 길어지고 경제적 자립은 점점 늦어지는 현상을 고려하면 오히려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맞아 일과 가정의 양립이 중요한 사회적 가치가 됐는데요. 군 또한 직업군인 부부들에 대한 여러 정책적 배려를 통해 워라밸 실현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육아가 대세로 자리매김하는 우리 사회. 신세대 군인 부부의 경우에도 예외가 아닙니다. 부부 군인은 임경 상사와 안영훈 중사, 아빠인 임 상사는 아이의 등교를, 엄마인 안 중사는 하교를 담당합니다. 부부는 탄력 근무제가 없었다면 육아가 쉽지 않았을 거라 말합니다. 제1함대 사령부에서 함께 근무하는 부부 강전희 최상미 대위. 해군이 이들의 동일 지역 근무를 배려해 부부가 같은 부대에서 고속정장으로 근무하는 첫 사례가 됐습니다. 두 부부가 집에서 함께하는 시간은 여전히 한 달에 닷새에 불과하지만 같은 부대에 근무하면서 느끼는 든든함과 심리적 안정감이 크다고 말합니다. 군은 일 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근무 중 육아에 쓸 수 있는 시간을 올해 1시간에서 2시간으로 늘리고 대상자도 1세 미만에서 5세 미만으로 확대했습니다. 지난해 기준 육군 남성 군인과 군무원의 경우 육아휴직 878명과 자녀 돌봄 휴가 18,276명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육아휴직의 경우 2015년과 비교할 때 3년 만에 3배 이상 늘어난 수치입니다. 그러나 군내의 뿌리 깊은 수직적 상명하복식 문화를 감안하면 군인 가족의 워라밸이 본격적으로 뿌리 내리기엔 시간이 필요할 것이란 진단도 적지 않습니다. 사회적으로 이제 기존에는 여성에게만 전담되었던 육아 분위기가 많이 벗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남성들도 아빠로서 그 역할을 이제 하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고 군에서도 그러한 노력들이 사회적인 노력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더는 외면할 수 없는 공동 육아와 일과 가정의 양립 요구 속에 군내에서도 서서히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여섯 살 예찬이는 최근 스마트폰 게임에 빠졌습니다. 엄마와 함께 카페에 가도 공원에 가도 틈만 나면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주중에도 그렇고 시도 때도 없이 찾게 돼서 약속을 해서 토요일하고 일요일만 좀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만 3세에서 9세 어린이 중 스마트폰 이용 조절 능력이 떨어지고 각종 문제가 발생하는 과의존 위험군은 지난해 20.7%로 18% 선인 성인보다 높습니다. 어린이들의 스마트폰 과다 사용은 뇌성장에 악영향을 줄 뿐 아니라 비만, 수면장애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 세계보건기구 WHO가 지난 4월 영유아들의 스마트폰 사용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만 2세에서 4세 어린이는 하루 1시간 이상 가지고 놀아선 안 되고 만 1세 이하는 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당연히 최선은 스마트폰을 주지 않는 건데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부모가 스마트폰을 쓰는 자녀 옆에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독서와 대화 같은 아날로그 방식을 더 많이 보여줘야 합니다. 가족끼리 같이 있는 어떤 상황에서는 어른이건 아이건 가급적이면 화면을 보기보다는 서로 좀 이렇게 얼굴을 보고 대화하고 같이 뭔가 좀 편안한 시간을 갖고 이제 그러는 편이 좋습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공부나 어려운 일에 대한 보상으로 스마트폰을 주는 것은 스마트폰 내성과 금단 현상을 강화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교육당국이 유아교육 발전을 위해 사립유치원과 대화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국공립 유치원 확충과 더불어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 개선에 반영한다는 계획인데요. 대표성을 상실한 한유총은 행정소송으로 돌파구를 찾고 있습니다. 교육당국이 공사립유치원 발전 방안 마련에 나섭니다. 매입형 공영형 유치원 확대와 함께 교사 처우와 서비스 개선 방안을 만들기 위해 사립유치원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계획입니다.
사립유치원 관계자분들과도 적극적인 대화와 소통을 시작했으면 합니다. 올해 말까지 공사립유치원 발전 방안을 만들기 위해서 지역별 협의회가 정식으로 구성되었으면 합니다. 한유총 내 온건파가 설립을 주도해 교육부로부터 정식 대화 파트너로 인정받아온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는 적극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문제는 계약 연기 투쟁 후 단체로서의 대표성을 잃은 한유총입니다. 일각에서는 사립유치원 원장 대다수가 속한 만큼 한유총의 목소리도 들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립유치원의 진짜 속내를 좀 들어봐야 해결할 수 있지 않나. 봉합하고 잠깐 또 위기를 넘기면 결국 이 문제는 어느 순간에 또 터질 텐데.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사단법인 설립 허가 취소 통보를 받은 한유총은 집행 정지 신청 등 행정소송으로 돌파구를 찾고 있습니다. 집행 정지 여부는 이르면 6월 초 결론이 나올 예정입니다. 지난 5월 21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보육현안 및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 토론회가 개최됐습니다. 최도자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어린이집 총연합회, 한국어린이집 총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휴게시간 특례 신설과 보육비용 산정 최저기준 시설 등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최도자 국회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정부는 어린이집에서 무상보육을 무리 없이 수행하도록 적정한 보육료를 지원하고 보육교직원들이 아이들 보육에만 전념하도록 국가 책임 보육을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용희 한국어린이집 총연합회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표준 보육비용 이상으로 보육료를 결정하는 방향으로 한 걸음 나아가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시급한 법률 개정 과제를 주제로 발제를 맡은 김종필 국회 어린이 안전포럼 전문위원은 보육교사의 휴게시간 보장은 보육환경 개선에 있어 중요한 대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후에는 황욱경 교수를 좌장으로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육시간 단축, 표준 보육시간 설정을 통한 2교대 근무, 보육인력 추가 지원 등이 있었습니다. 주최 측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휴게시간 특례 신설과 보육료 및 표준 보육비용 기준 법제화가 올바르게 개정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 28일 자사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업무 협약식이 열렸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식에는 자사 남태영 부회장, 배우영 사장, 김혜영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사장, 강복정 본부장 및 관계자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 주요 내용은 가족 친화 문화 확산을 위한 상호 협력, 가족 친화 인증 및 가족 친화 지원 사업 콘텐츠 공유 및 홍보 등이 있습니다. 앞으로 자사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가족 친화 문화 확산 및 가족 친화 지원 사업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5월 28일 전국의 여성단체 및 소비자단체 리더 600여 명이 도농협동을 통한 농촌사랑 실천과 다짐을 결의하는 2019 도농협동 희망포럼 전국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전국대회의 시작은 올해 풍년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아 신명나는 사물놀이 공연으로 힘차게 시작해 분위기를 돌았습니다. 농협중앙회 김병원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여성 소비자 단체 리더와 함께 농업, 농촌 가치 전파와 도농교류 확산을 통한 국민의 농협 구현을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전했습니다. 우리 농촌의 그 아름다운 공익적 가치를 우리 도시민들이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취지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우리 300만 농민들이 애써서 지은 농산물들을 우리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사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캠페인. 또 하나는 우리 농촌과 도시는 하나로 이루어졌음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취지에서 오늘 도농협동 포럼을 만들었는데요. 농업, 농어촌 특별위원회 박진도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도농협동 국민운동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며 이번 전국대회를 통해 보다 많은 국민이 이 운동에 참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도농협동 국민운동 동참 및 농촌사랑 실천을 다짐하는 퍼포먼스도 이어졌는데요. 주요 내비는 농업, 농촌의 공익적 가치 이해와 우리 농산물 애용 실천,
도시와 농촌이 힘을 합쳐 농촌사랑 실천과 국가경제발전 견인 등의 동참을 다짐했습니다. 이후에는 김병원 농협중앙회 회장이 국민들의 사랑으로 농업, 농촌이 행복합니다를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습니다. 김 회장은 도시 소비자와 농업인 생산자가 함께 도농협동 정신으로 도농교류를 활성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농가소득 5천만 원의 꿈을 조기에 이룰 수 있길 간절히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날 행사장에서는 우리 농산물을 직접 접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됐는데요. 청년 농부사관학교 졸업생과 청년 여성 농업인 협동조합 회원이 생산한 6차 산업 가공식품을 홍보하는 부스가 마련돼 참석자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육아방송 시청자 여러분. 변화된 미래를 만드는 미혼모협회 인트리 최용숙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아이를 홀로 양육하는 청소년 미혼모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는 1인 가구의 증가, 비혼, 동거가족, 한부모 가족 등 가족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지만 미혼모 가정을 비정상적으로 바라보는 문화는 여전합니다. 임신과 출산이라는 과정을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서만 인정하는 가족주의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미혼모 가정, 특히 청소년 미혼모들의 어려움은 더욱 클 수밖에 없습니다. 17살 지연 씨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5살에 임신을 하였으며 학교를 중단하고 미혼모 시설에서 딸을 출산하여 부모님의 반대로 홀로 양육을 시작하였습니다. 어린 나이에 엄마가 된 지연 씨의 가장 큰 어려움은 아이와 함께 살아갈 주거 공간이었습니다. 같은 시설에서 출산을 한 미혼모와 함께 거주를 하고 있지만 매달 지원받는 기초생활 수급비로는 월세와 생활비 부담을 하기는 역부족입니다. 2010년부터 교육부에서는 청소년이 임신을 하더라도 퇴학 등 부당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공고를 내렸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임신을 하면 퇴학을 하거나 자퇴를 하게 됩니다. 지연 씨도 주위의 시선과 아이의 양육 문제로 학교를 그만두고 중고등학교를 검정고시로 어렵게 합격했지만 그것만으로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미성년자인 지연 씨는 변변한 일자리조차 구하기 힘든 상황이었으며 아이와 함께 외출하는 날이면 애가 애를 키운다는 수군거림과 따가운 시선을 견뎌야 했습니다. 청소년 미혼모들이 겪는 어려움은 부모와의 단절, 학업 중단, 어린 나이에 홀로 책임져야 하는 육아와 가사, 그리고 가정으로서의 역할, 무엇보다도 심리적인 어려움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 또 그들을 바라보는 사회의 편견과 차별입니다. 가족이란 사회를 구성하는 채소의 단위이며 한 사회의 모습을 비추어주는 거울이라고 합니다. 이제 1인 가구가 한국 사회의 가족관계의 현실을 가장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거울이 되고 있으며 미혼모 가족이 불완전한 미완의 가족이라는 인식부터 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사회의 인식이 달라지고 차별이 사라진다면 그들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청소년 미혼모들은 임신과 동시에 보호의 대상이 되어야 하지만 실상은 보호받지 못하고 사회적 약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 미혼모들도 사회 일원으로 각자 자신의 몫을 채워나갈 사회의 구성원입니다. 우리 사회가 이들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이들을 돌보는 것을 소홀히 한다면 그것은 우리 사회의 구성 기반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위기에 처한 청소년 미혼모들에게 그들의 선택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그리고 함께 아이를 키우는 건강한 사회이기를 바라봅니다. 인트리에서는
36개월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모 및 임산부에게 긴급 생계비, 긴급 의료비, 긴급 주거비, 청약저축 매칭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트리의 뜻은 한 엄마가 아이로 인해 큰 나무로 성장하고 아이도 엄마와 함께 큰 나무로 성장한다는 뜻입니다. 지금도 홀로 아이를 낳고 힘들게 어려운 생활을 아이와 함께 희망을 놓지 않고 살아가는 청소년 미혼모 여러분, 그 시작은 미흡하나 그 끝은 창대하리란 말이 있습니다. 아이를 포기하지 않고 책임을 지고 있는 여러분들은 이미 훌륭한 부모이며 책임감 있는 사람입니다. 시작은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라고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시작은 평등하지 못하였고 과정은 공정하지 못하였지만 여러분들의 아이들은 대통령님의 말씀처럼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로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청소년 미혼모 여러분, 미혼모협회 인트리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민법에는 부모가 훈육을 목적으로 자녀를 체벌할 수 있는 징계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정부가 훈육 목적으로도 부모가 자녀를 체벌하지 못하도록 민법 조항을 고치기로 했는데요. 정부가 나서 부모의 체벌을 금지하는 것이 맞는지 여론의 입장차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인 만큼 관심으로 지켜봐야겠습니다. 육아포커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